이제 슬슬 7월 달이 돼 가잖아요. 이제 종합검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검진 예약하고 검사 항목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럴 일들이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앞서서 이제 종합 검진 패키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랑 그리고 어떤 검사를 선택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내용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직접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면 녹화로 그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써가지고 했다가 제가 제 글씨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냥 일단은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저희 병원 기준 최저가 키지 항목 기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 항목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일단 1번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진. 간혹 문진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을 때가 있는데 문진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 과거력, 현재 불편한 점, 현재 드시는 약, 치료받는 것, 그리고 내시경 전 약물 확인, 그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수기나 이제 많이 바쁜 센터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질문은 현실적으로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인바디라든가 그 복부 둘레 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눈 검사, 시력. 정확하게 말하면 근시 검사예요. 근시 검사를 하고 안저 검사. 이거는 망막 사진. 망막 사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눈에다가 빛을 쏘여가지고 우리 눈 바닥에 신경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상이 맺히고 우리가 상을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센서에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는 거고 이거는 망막을 원래는 동공을 확장을 시켜서 망막에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찍어야 이제 이렇게 그 교과서적으로 예쁘게 나오기는 하는데 검진에서는 그 약까지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화질도 좀 덜하고 좀 훨씬 어둡게 잘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 검사가 좀 의미가 있는 점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느다란 동맥을 유일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걸 통해서 망막 질환을 또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망막 사진을 확인을 보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압, 안압 이렇게 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 청력 검사는 정확하게 센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청력 검사의 간소화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뭐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청력 검사예요. 이렇게 이제 그 차폐를 시켜놓은 방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들려주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다양한 크기로 들려준 다음에 이 높이에서는 이 주파수에서는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주파수에선 얼마나 크게 들려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감지를 해내는 그런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정석적인 결과는 125부터 8000Hz까지
일곱 구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비인후과 버전의 이제 정석적인 검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0, 4000 이렇게 중간 두 군데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구간에서 좀 이상이 있으면 다른 바깥쪽의 구간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걸러내는 개념의 느낌으로 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6번은 자궁경부암 검사. 이렇게 공단검진에도 포함이 되는 검사인데 대부분 검진센터에서도 종합검진에 묶여 있고 공단검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보통은 그냥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이지만 보통은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아유, 오타 작살이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받은 경우엔 어떻게 하냐,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고객님 선택이기는 하지만 저라면 그냥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자, 그리고 7번째, 상복부 초음파. 여기까지가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복부 초음파라고 앞에 괄호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복부 초음파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상복부 초음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복부 초음파라고 하면 범위는 간, 담낭, 담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췌장, 비장, 콩팥 정도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 검진 목적의 초음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이 장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부 초음파로 통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보통 선택의 여지 없이 할 수 있는,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골라야 되는 선택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진하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